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네, 오늘 들여다볼 이슈 몇 가지 더 준비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검찰이 오늘 정경심 교수 추가로 기소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속 시한 만료가 오늘 밤이죠? 네. 네, 검찰의 구속 기간은 10일, 한 번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0일입니다. 지금 한번 연장해서 네, 오늘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은 이제 만약에 20일 내에 기소를 하지 않으면 석방을 해줘서 불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할 수 있는데요. 네. 통상적으로 검찰은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 기간 만기일 또는 직전에 기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기존 관행에 맞춰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 11개 혐의를 네.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추가로 이제 기소를 한 건데 더 혐의가 좀 더 추가가 되나요? 이제 아무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11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공소장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네. 과연 이 부분도 요번에 기소를 할지 아니면 추후 조국 장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후 네. 추가 기소를 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된 11가지 혐의는 크게 나눠보면 네. 이제 자녀 비리, 그러니까 입시 비리 입시 관련된 관련. 부분,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네.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인데요. 이 세 가지는 정경심 교수가 어떤 일반인의 지위에서 네. 행한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죄질이 그렇게 중한지에 대해서 여론이 좀 나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조국 장관이 공직자의 신분에서 한 범죄가 있는지를 찾는 데 이제 주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민정수석으로 있을 동안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크게 네. 두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하나는 많이 알고 있는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러니까 공직자가 직접 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한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경심 교수도 이제 같이 알고 있었으면 이제 공범으로 기소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뇌물죄인데요. 네. 이제 뭐냐면 WFM 주식을 정경심 교수가 차명으로 이제 싸게 구입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거를 이제 해당 업체에서 이 싸게 공급함으로 인해서 추후 뭔가 특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고 이런 사정을 조국 장관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대가성이 인정돼서 뇌물죄도 인정될 여지는 있는데요. 물론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지위가 일반 기업체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장에 조국 장관의 이름이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관심이 모아지고 네. 있는데 원래 이제 추가 기소를 하기 전에 구속 시한 만료가 되기 전에 조국 전 장관을 한번 부르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직은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될까요? 네, 뭐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이제 공소장에 들어간 내용에 이름이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면 그동안 이 사건에서 검찰이 취한 행동을 보면 불필요한 정보는 전혀 조국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측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방어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까지는 모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네. 따라서 최소한도로 혐의 사실이 기재되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관여도는 자세히 기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 이유는 이제 기소가 되면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기록이 다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먼저 읽고 조국 장관이 수사에 응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기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조국 장관 조사는 지금 정경심 교수의 기소가 되면 남아있는 수사가 없기 때문에 조만간 부르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조국 장관 영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상당히 많은 뭐 문자 메시지
들이 이제 확인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자 메시지를 조사하는데 사실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그렇죠. 빠르면 이번 주지만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좌 추적했던 부분들도 있고 네. 또 디지털 포렌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고요. 남자 대학생들의 단톡방 문제가 또 된 것 같습니다.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청주교대에서 네.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자보에서 이게 공개가 됐다고 하죠. 네. 지난 8일이죠. 청주교대에서 익명의 대자보가 붙었는데요. 네. 제목은 여러분의 단톡방은 안녕하십니까? 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해당 이제 작성자의 주장에 따르면 우연히 이제 다른 남학생들의 단톡방 내용을 알게 됐는데 네. 상당히 본인은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알리고 싶다고 하면서 5명의 남학생들의 대화를 익명으로 표시를 해갖고 공개를 했습니다. 단톡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이 어떤 게 있나요? 예, 특정 여학생의 사진을 올리고 또는 이름을 공개하면서 외모 품평, 소위 말하는 외모나 네. 몸매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공유하고 그런 행위도 있었고요. 또 특정 여학생에 대해서는 성희롱적인 발언도 했습니다. 저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네. 지금 뭐 네, 저런 화면을 얘기를- 보시면은 네. 자세히 아실 텐데 그리고 또 교생 실습 과정에서 알게 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하면서 사회 악이다라고 하니 지금 이제 한창 맞을 때지라고 써 있는 게 그렇죠. 초등학생들을 향해서 네, 말입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 대해서 이제 다른 학생이 그런 식으로 조롱을 했는데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런 남학생들의 단체 대화방에서의 이제 조롱은 3월부터 8월까지 꽤긴 시간 예, 동안. 6개월 동안 계속됐다고 합니다. 이 사실 이제 교생 나가서 만난 초등학생에 대해서 지금 저런 얘기를 네. 했다는 건데 사실 교대 학생이면은 좀 있으면 이 초등학생들이 자기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네요. 그 연초에 다른 교대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네. 있었습니다. 올 3월이죠. 서울교대에서도 아주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요. 네. 남학생들의 단톡방에서 이제 여학생들에 대해서 외모 평가라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했고 네. 역시 대자보가 붙어서 이제 문제가 된 바 있는데요. 이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 당시 학교에서 이제 진상 조사를 해서 유기정학 등 이제 징계 처분을 했고요. 형사적으로는 뭐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경우에도 학교 측에서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우선 학교 측의 대응 전에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이게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욕죄라는 게 친고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지만 기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올라온 분이 있었으니까 네. 그분이 특정돼 있으니까 그분이 고소를 하거나 그렇죠. 하는 절차가 예, 필요하겠군요. 피해자가 그런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이제 피해자가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후라도 만약에 그러한 조치가 있겠다면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이 청주교대 측에서는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제까지 본인들은 이제 학교는 이런 문제가 이루어졌을 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대응해 왔고 이번 건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주교대 총학생회도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을 쓰고 서로 즐기는 정도의 품성을 가진 교사가 탄생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서 싱가포르 창의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가 필리핀 마닐라로 긴급 회항을 했다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지난 9일 토요일이죠. 오후 4시 20분경 인천공항을 출발한 항공기가 네. 한 3시간 50분 정도 운행을 하다가 오른쪽 항공기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장 가까운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 이제 긴급 착륙을 했습니다. 긴급 착륙. 예, 당시에 승객은 이제 310명 정도가 탑승하고 있었던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 엔진에 들어가는 연료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고장이 난 것으로 확인하였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금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료 공급이 안 됐으면 엔진이 이렇게 네, 섰을 그렇죠. 수도 있겠군요. 네, 다행히 이제 항공기에는 엔진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네, 하나가 네. 문제가 있어도 운행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측에서는 이제 승객들에게 숙박편을 제공하고 네. 그 다음 날 대체 항공기를 이제 띄워서 마닐라에서 싱가포르까지 이동을 시켰는데 총 8시간 정도 지연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그러니까 4시간 이상 항공편에서 4시간 이상 연착됐을 경우에는 미국
달러로 한 400달러 정도를 보상을 해줘야 되고 숙박도 제공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자막에 A350 에어버스 기종이네요. 네. 근데 아시아나가 엔진 사고가 나거나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항공기는 이제 에어버스 A350 기종인데요. 지난달 있었죠. 아시아나항공 A380 기종에서 엔진에 불이 나서 불시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네, 두 항공기 기종 모두 영국 롤스로이스사의 엔진을 사용을 하는데요. 해당 엔진을 이제 사용한 항공기가 2010년부터 다른 나라의 여러 항공기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요즘에 저기 제주항공 진에어 지난번에 우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보잉사의 그 737 여객기 네. NG 모델 지금 날개 결함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여객기에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불안한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달에 이제 불시착을 한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항공기는 크게 이제 에어버스와 보잉 이제 두 가지 기종인데 네. 이 국내 이제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에는 보잉사의 737NG 기종을 사용을 하는데요. 네. 이 항공기는 그런데 최근 올해까지 현재까지 13차례나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라고 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항공사 측에서는 과거에 2만 회 이상 비행을 한 항공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보잉 737기 국내에 도입돼 있는 네. 737기 특히 NG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점검의 폭을 넓혔다 네. 이런 내용이 되겠군요. 계속해서 균열이 발견된 비행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